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8월 15일 한국교회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과 세터민, 아시아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평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교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평화적, 복음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경색된 남북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평통기원은 오는 8월 15일 평화통일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청년, 한반도 평화를 꿈꾸다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평화통일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시아 평화에도 중요하고 또 아시아 국가들이 좀 협력해야지 우리나라 통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대회는 젊은 세대의 평화통일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년 대학생 600여 명을 주 참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소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다음 세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지 참 우리 국가의 가장 참 중요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아서 특히 이번 대회엔 200여 명의 세터민들과 아시아 유학생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대학생 600여 명과 통일에 대한 담론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손다릭, 박종화 목사, 통일연구 전문가 조민, 허문영 박사 등이 참여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특별히 유학 와 있는 동북아 출신 우리 그 대학생들 또 이제 이 탈북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대학생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관심을 공유하자. 이 밖에도 기독 연예인을 초청한 문화예술의 밤 행사를 진행하며 평화통일과 관련된 종합 대토론도 이어집니다. 주최 측은 대회가 끝나도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 평화 네트워크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청년과 아시아권 유학생, 탈북민이 함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출범 초기 북한에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수입의 1%를 나누기로 했던 1% 나눔 운동은 출범 2년이 되는 오는 10월 지금까지의 수익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남북 지원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평통기원은 이번 8.15 대회에서 나오는 헌금 역시 1% 운동에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전 세계 난민 자격을 얻어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1,05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미국의 소리방송이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난민 자격 탈북자는 국가별로 영국이 603명, 독일 193명, 캐나다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 미국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된 통계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제외돼 실제 난민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탈북자가 49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서는 탈북자 126명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영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21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띠 제거에 나선 바 있는데요. 그 당시 태안에서 보여주었던 한국인들의 자원봉사 열정이 미국 최대 자원봉사기구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비영리 자원봉사기구 POL 포인트 오브 라이트는 시카고에서 열린 14세계 자원봉사대회에서 한국의 자원봉사단체인 태안사랑 등 3개 단체의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POL은 또 태안을 세계 자원봉사의 등대로 공표하고 홈페이지와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해 태안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지구촌에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도 기름띠 제거 작업에 적극 동참했으며 전국교회에서 70만 명의 교인이 참여해 전체 봉사자 중 약 33%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봉사활동은 초교파 봉사연합단체인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출범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POL은 지난 1990년 부시 전 대통령이 주창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 250개 센터와 16개 해외 지부를 두고 있으며 400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최대의 자원봉사기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 학생인권 조례에 이어 이번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교권조례 제2요구안을 제적의원 114명 중 94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교권조례를 지난달 2일 의결해 서울시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에 제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해 교권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보호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불이익 금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영락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전문 역사자료실을 개관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관련 유품을 비롯해 교회 역사 자료를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명동 영락교회 내에 자리한 한경직 목사 기념관. 영락교회는 이 건물 5층에 지난 65년간 교회 역사 자료와 동양의 성자라 불리는 추양 고 한경직 목사의 유품을 전문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역사 자료실을 마련했습니다. 영락교회는 2년간의 준비와 8억 원 예산을 들여 이번에 역사 자료실을 열었습니다. 특히 자료실에는 한경직 목사와 관련된 사료만 18,000여 건이 등록돼 한경직 목사의 목회 사역과 개인 생활, 사회 활동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경직 목사의 설교 미디어 자료와 영락교회 설립 당회록을 포함한 각종 회의록, 이외에도 사진 자료와 박물 자료가 보관 중입니다. 현재 자료실 전문 인력은 자료가 입고되면 이를 종류와 보존 상태, 출처 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전국에서 누구나가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러한 사료들을 이관해서 또 검수해서 또 분류해서 보관을 하고 이것을 또 전산화해서 또 누구든지 또 필요한 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존실은 연중 18도, 습도 45%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재 자동 탐지 시설과 청정가스 소화 설비, 자외선 차단 조명 등을 통해 자료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교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희귀 자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는 지금부터 열심히 역사 자료를 모으면 한경직 목사와 신앙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유산을 신앙 후배들에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자료실 개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분류하고 그래야 이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모아놔서 우리 후배들한테 신앙에 좋은 유산을 넘겨주고. 한편 영락교회는 이번 역사자료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긴급조치 해제와 구속자 석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 부본을 발굴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이 문서에는 1974년 8월 2일자로 한경직 목사와 각 교단 총회장, WCC 중앙위원 강원용 목사, 교회협 김관석 총무 등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건의서는 한국교회가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영락교회가 전시실 외에 별도 역사자료실을 마련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신앙유산 전승과 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 단체 무슬림 형제단의 모하마드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사정부에 대해 실권을 민간에 이양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 퇴진 후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군 최고위원회가 지난 17일 군부 권한을 강화하는 임시헌법을 발표하자
무슬림 형제단 등 민간단체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권력 이양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21일 최종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군 최고위원회는 7월 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 형식적인 권력 이양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은 정권을 민간에 넘기라고 군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단체들의 시위 과정에서 이집트 내 기독교인과 교회가 공격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슬람 원리주의가 집권할 경우 민주주의 열망을 뺏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2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을 펼치면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20개국 560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2012 독서의 해를 맞아 특별 전시회, 독서 토론회, 저자와의 대화, 책 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북멘토 행사는 책과 관련한 분야의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전자책 시장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2012 디지털 북페어 순서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에서도 책의 역사 또 다른 사명을 주제로 23개 출판사가 참여한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국제도서전 기간 중 몽골기독교 출판협회 관계자들이 방한해 한국의 출판 산업을 둘러보고 기출협과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가 목회자 납세 문제 연구를 위한 첫 사업으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7월 5일 열리는 공청회는 납세 문제 공론화 방안과 합리적 토론을 위한 자리로 목회자 납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정부 부처의 입장이 논의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초대 사무총장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안준배 목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회는 오는 2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사회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연합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사단법인 민족사랑나눔은 2012 북한 선교주간을 맞아 세계기독교 대북지원단체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오는 토요일 영락교회에서 열리며 국내외 대북단체 전문가의 강연과 8개 분과별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미국 남침례교단이 총회를 열고 현 수석 부총회장이자 흑인 지도자인 프레드 루터 목사를 총회장에 추대했습니다. 남침례교가 흑인 지도자를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톨릭을 포함한 미국 기독교 교세의 감소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인 하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여름철 냉방전력 수급이 급증하면서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계획정전 대비 정전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20도, 강릉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춘천 30도, 광주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에서 오후 들어 2에서 3m, 제주도는 최고 5m까지,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5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남해 전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